블랙박스가 찍은 0.3초 3천만 원이 걸렸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가져온 사건은요. 딱 0.3초 때문에 3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 이야기입니다. 블랙박스가 찍은 그 찰나의 순간 신호등 색깔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맞붙었어요. 여러분, 퇴근길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밟으시겠어요? 아니면 세우시겠어요?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 42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거리 퇴근길 차량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그 교차로에서 요란한 충돌음이 터졌어요. 직진하던 김수진 씨, 43살, 그분이 타고 있던 제네시스 G82, 좌회전하던 박민호 씨, 35살의 BMW 5 시리즈와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충격이 얼마나 셌던지 김수진 씨의 차는 반바퀴를 돌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박민호 씨 차의 옆면은 심하게 찌그러졌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고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고함이 오갔겠죠. 그런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김수진 씨는 목과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119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그리고 12주 치료. 더 안타까운 건 그날 조수석에 고등학생 아들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도 타박상을 입었어요. 박민호 씨도 갈비뼈, 타박상 6주 진단을 받았고요. 차량 수리비는 김수진 씨 쪽 2,400만 원, 박민호 씨 쪽 1,800만 원, 합치면 4,200만 원 어치의 쇳덩이 두 개가 그 교차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양측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수진 씨 블랙박스에는 교차로 진입 순간 신호등이 노란색에서 막 빨간색으로 바뀌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박민호 씨 블랙박스에는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켜진 모습이 보였지만 정확한 시점 파악이 어려웠거든요. 목격자 진술도 엇갈렸어요. 한 명은 직진 차량이 신호를 어겼다 하고 다른 한 명은 좌회전 차량이 성급하게 끼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23년 7월 김수진 씨가 박민호 씨를 상대로 3,2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호가 바뀌는 그 0.3초, 과연 누가 잘못한 걸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황색 신호, 그러니까 노란불은 원칙적으로 정지 신호입니다. 단, 이미 교차로에 거의 다 들어와 있거나 급제동 시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과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하는 차량도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 교차로 안에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매일 운전하면서 지나치는 그 교차로 신호 하나 차이로 누구의 잘못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수진 씨 입장을 들어볼게요. 김수진 씨는 황색 신호가 막 들어오는 시점에 이미 교차로 진입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속도에서 급제동을 하면 오히려 뒤따라오던 차량에 추돌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 지점이 교차로 중앙 부근이라는 게 바로 자신이 먼저 진입해 있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당한 사고예요. 그 후로 아이가 차 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좌회전 차량은 신호를 받았더라도 교차로 안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양보했어야 한다는 거죠. 반면 박민호 씨는요, 자신은 좌회전 신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적법하게 신호를 받고 들어간 운전자에게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측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내세운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당시 김수진 씨 차량의 속도와
정지선까지의 거리를 분석하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다고요. 박민호 씨는 진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천천히 진입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직진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 왔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수진 씨가 더 잘못한 건지, 박민호 씨가 더 잘못한 건지, 혹은 반반인지 여러분의 판단을 직접 눌러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시면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실제 판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힌트만 드리자면 0.3초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을 의뢰했어요. 프레임 단위로 쪼갠 결과 김수진 씨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한 것은 황색 신호로 바뀐 지 무려 2.7초 후였습니다. 당시 속도는 시속 약 52km, 정지선까지 거리는 약 28m.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이 조건이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황색 신호 예외 규정,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했다는 주장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상 신호 위반에 가깝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고 박민호 씨가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었어요. 좌회전 신호가 켜진 지 단 0.8초 만에 진입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직진 차량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좌회전 차량은 신호를 받았더라도 교차로 안을 먼저 살피고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신호만 보고 성급하게 들어간 점, 이 부분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직진 차량 김수진 씨 과실 60%, 좌회전 차량 박민호 씨 과실 40%, 각자의 손해하에게 상대방 과실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김수진 씨가 박민호 씨에게 192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2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돈을 내게 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쪽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 그게 바로 교통사고 소송에서 과실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 정말 실용적입니다. 첫 번째, 황색 신호는 주의 신호가 아니라 정지 신호입니다. 법적으로 황색은 원칙적으로 서야 하는 신호예요. 우리가 흔히 노란불은 빨리 가라는 신호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하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농담이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를 지켰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 좌회전 차량은 신호를 받았더라도 교차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백업해 두세요. 프레임 단위 분석이 판결을 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과실 비율을 먼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3,200만 원 청구했다가 192만 원을 오히려 나에게 된 이 사건,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직진 차량에게 60% 과실 납득이 되시나요? 아니면 좀 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과 투표로 꼭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판례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